면역력 신경 쓰셔야 됩니다. 면역력에 이것만한 거 없습니다. 최강인데요. 면역력에 좋은 거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세갑 이 3박스 사면은 1박스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요. 애국 기업입니다. 밑에 전화번호 있죠? 전화 걸면 간단하게 주문됩니다. 선물은 건강 챙기라는 거, 면역력 챙기라는 거 최고죠. 제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남성들 거시기도 좋고요. 여성분들 요실금에도 좋다고 합니다. 전 면역력 강화해야 돼요. 딴 거 신경 쓸 수가 없습니다. 뽕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야, 이게 이상합니다. 어떤 분이 5가지를 정리해 줬는데, 첫 번째 MBC 뉴스에서 할로윈 홍보, 원래 3일간 홍보를 했다 함, 이 음모론이 딱딱 맞지 않냐 해서 5가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사고 몇 시간 전부터 시민들이 신고했는데 관할인 용산경찰서에서 경찰 안 보냄. 용산경찰서장 올해 1월 문재인 때 임명한 인물. 3번, 사고 40분 전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무정차 요구했으나 묵살, 서울교통공사 사장 문재인이 임명. 4번, 분볕지만 질서 지킴을 이동하던 와중에 몇몇 인물들이 등장하고 사람들이 밀기 시작 이후 휩쓸리며 150명이 압사당함. 5번, 사고 일어나자 준비했다는 듯이 대통령 탓 시전. 이런 게 올라왔는데요. 야, 이거 봐라, 이거. 그래, 용산경찰서가 이상하다 했어요. 근데 용산경찰서장이 문재인이 1월 달에 알박기 해놓은 사람인데, 왜 여러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신고 전화가 여러 전화 3시간 몇 분 전서부터 신고가 있었어요. 여기 위험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이런 112 신고가 있었는데 관할 용산경찰서에서 뭉개고 있었다. 왜 뭉개고 있었을까?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무정차 요구했는데 이것도 뭉개고. 야, 이거 수상합니다. 그래서 이 용산경찰서장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재인이 임명한데 한평 출신으로 경찰대학 졸업하고 서울수서경비과장, 강서보안과장 하다 서울청의 위기관리센터장 등 역임했는데 2022년 올해 1월에 문재인 정부가 경찰서장으로 임명합니다. 야, 이게 이제 왜냐면 용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한다는 게 그 전서부터 공약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용산에 박은 거야? 대통령실을 만약에 용산에 옮기면 용산경찰서장을 자기 식구로 문재인이 박아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방해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거나 경찰 인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던 거야? 그런데 이번에 할로윈에 그런 게 있으니까 때는 요때다 하고 사고가 나길 바라지는 않았겠지만 사고가 나니까 늑장 대응을 한 거야, 뭐야? 이게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아니, 저들은요 별짓을 다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놀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용산경찰서장 대기발령 내렸는데요. 용산서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방통위의 한상혁과 전현이 이 알박기 인사거든요. 근데 이 용산경찰서장도 왜 올해 1월 달에 알박기를 했는지, 이야, 수상한데요. 수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늑장 보고를 한 게 또 나왔습니다. 보고 라인이요, 관할 경찰서, 이게 용산경찰서죠. 여기서 서울시 경찰청으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빨리. 이런 큰 사고가 나면. 그러면 서울시 경찰청은 경찰청으로 보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 행정안본부로 이제 경찰에 이게 보고 지휘체제거든요.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오후 10시 15분에 발생했는데 1시간 21분 지나서야 용산경찰서장이 김광호 서울경찰청의 청장에게 늑장 보고를 한 게 밝혀졌네요. 아니, 사고가 나서 막 보도가 나오고 막 이러는데, 아니 어떻게 1시간 21분 동안에 상부에 보고를 안 합니까? 뭉개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부에 보고를 하면은 그냥 전 경찰이 동원되고 사고 수습이 빨라지는데, 왜 1시간 21분 동안에 서울경찰청에 보고를 안 하고 용산경찰서장은 그걸 뭉개고 있었나? 이거 이상합니다. 그게 따로 있죠. 그래서 사고는 10시 15분에 일어났는데 11시 34분에서야 서울경찰청의 청장이 보고를 받네요. 처음에 34분에 전화하는데 전화를 못 받고 2분 뒤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보고를 받는데 윤익은 경찰청장도 이 사실을 늦게 보고 받았네. 그래서 현장에 자정 넘긴 30일 0시 25분에 김 총장이 보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죠. 그리고 0시 20분 돼서야 인접 경찰서 6곳에 출동 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게 보고가 빨리 됐으면은 인접에서 쭉쭉쭉 뭐 지원이 있었으면 조금 더 살릴 수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용산 경찰서장은 왜 1시간 21분 동안에 상부에 보고를 안 하고 용산서에서 묵고 있었냐? 그걸 뭉개고 있었냐? 야, 이 사람 봐라,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그래서 경찰 지휘권은 행안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데 보고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보고는 늦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에서 뭉개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행안부 장관은 11시 19분에 그것도 경찰에서 보고가 받은 게 아니라 소방 보고를 통해서 사고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야 이제 경찰로부터 사고 상황을 보고를 받았네요. 소방 보고 통해 그것도 11시 19분, 그것도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경찰이 먼저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인지한 시점이 늦었다는 얘기인데 보고 체제가 늦어서 10시 43분에 소방대응 1단계 들어갔고 11시 13분에 2단계 발령했어요. 그래 경찰과 소방의 공조체제도 이게 용산경찰서에서 뭉개고 있는 바람에 이게 늦어지고요. 그것도 공조체제도 미비했고요. 근데 이게 참사 당일날 약 3시간 41분 전에 오후 6시 34분에 압사당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최초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서부터 벌써 용산경찰서에서 조치를 취했으면은 이런 대형 사고 안 나잖아요. 근데 그걸 뭉개고 있다가 사고 발생 전까지 무려 11건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뭉개고 있다가 그걸 보고도 안 하고 사고가 난 다음에도 보고를 안 하고 사고 나기 전에 이런 전화가 있는데도 묵살하고 이 사람이 이거 뭐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키려고 작정하고 뭉갠 거예요? 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잖아요. 빨리빨리 보고해야 되는데 왜 보고를 안 해? 용산경찰서장 이임재, 문재인이 1월 달에 알박기 해놓은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 때 이임재를 알박기 용산경찰서에 해놓고 그래놓고 요거를 이태원 사건은 용산경찰서 책임이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게 넘기고 그리고 이임재는 지금 대기 발령으로 끝내려고? 야, 이게 지금 무슨 장난치는 겁니까? 야, 이거 봐라. 이래서 알박기들을 한 거거든요. 방통위 한상혁도 알박기 한 게 뭐야?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서 알박기 해놓은 거야. 자기 물러갈 때인데. 그 다음에 이거 용산경찰서장 이게 이상한 게 용산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비해서 이 사람은 박아놓은 거야? 하필이면 할로윈데이 사고가 용산경찰서에서 났는데 왜 보고를 늑장하고 신고가 11번 신고가 있었는데 왜 뭉개했느냐? 이게 이상합니다. 이게 이상해요. 그리고 이런 게 나왔습니다. SBS 뉴스에서도 나온 건데요. 경찰청의 정책 참고 자료가 나왔는데 참사 이틀 뒤에 시민단체 탐문 보고를 한 겁니다. 참고 자료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특별 취급 문건으로 대외 공개 전파 금지로 아주 비밀 문서가 나왔는데 이태원 사고 관련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가 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 최대 참사로 정부 책임론이 확대될 경우에 정권 퇴진 운동으로까지 끌고 갈 대형 이슈다. 긴급 회의 등 대응 계획 논의 중이다. 이거 봐라. 야, 이거 경찰이 이거 대한민국 경찰 맞아? 정권 퇴진 운동으로 끌고 갈 대응 이슈다. 이렇게 대외비 문건을 작성을 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 있다. 피해자 가족 측 입장을 대변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함. 그리고 촛불 행동 집회 참석 인원 중 다수가 이태원에 합류했을 것이라며 촛불 행동 측 책임을 주장할 것이다. 단체 활동가 등 직접 접촉한 정황도 나왔다. 정부 안전관리 미흡했다는 책임론 부각 조지입니다. MBC PD 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다. 이런 대외부 문건을 경찰에서 작성했다는 거네요. 아주 윤석열 탄핵으로 몰고 갈 대형 이슈다. 이야, 이게 경찰이요. 이래서 이 검수완박을 해서 이 수사권을 경찰에 남겼잖아요. 그리고 경찰은 대부분 높은 사람들이 경찰대 출신인들입니다. 경찰대 출신들이요, 특정
지역이 장악하고 있대잖아요. 왜냐하면 5.18 그저 가산점 경찰대가 그 뭡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세요. 취업난에다가 거기는 평생 직장 그 걱정 없는 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경찰이 얼마나 좋아. 연금도 받고. 근데 그거 1점 2점 차로 당락이 결정되는데 5.18 가산점으로 경찰대에 무더기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특정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경찰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그걸 알고 검수완박을 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뺏고 경찰로 다 남기고 그 경찰이 막강한 힘을 주어지고 그 경찰을 움직이는 수뇌부들은 다 경찰대 출신들. 근데 그 경찰대 출신들은 5.18 유공자들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대거 들어갔다. 이게 뭐 냄새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재인은 하필이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그 계획을 알고 그건 미리 공약을 했으니까 청와대 나온다고 공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간다는 걸 알고 용산경찰서장에 자기 퇴임 불과 얼마 전에 이임제를 알박기에 놨는데 그 이임제는 이태원 사고가 났는데 늑장 보고하고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출동도 안 하고 이랬다. 이거 이상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기발령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늑장 보고를 했는지, 왜 11번이나 이런 신고를 받고선도 뭉갰는지, 예? 책임져야죠. 책임 그냥 져서는 안 돼. 그리고 이런 경찰의 대외비 문건은 뭡니까 또 이거? 무시무시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놈들 봐라 이거. 엄청난 놈들이네 이거. 이거 그냥 제가 소설 쓰는 겁니까?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이런 지금 사건들이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수사해야 돼요. 이임제. 왜 이렇게 했는지. 그리고 정책 참고 자료로 왜 윤석열 퇴진 이런 게 경찰에서 경찰청에서 이런 걸 보고서를 만들었는지. 에?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야, 겁난다, 겁나. 아.